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CNN이고, CNN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셋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미리 소개할 테크닉이 있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텐서에 뭔가 이제 쉐입을 변경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텐서끼리 어떤 곱셈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테크닉입니다. 일단 텐서를 하나 만들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갖고, 요거는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하면 이제 2x2 매트릭스 같은 게 만들어지고, 뭐 1, 2, 3, 4라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죠. 요거를 보통 트랜스포즈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TSR에 T 이러한 이제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일사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대칭이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트랜스포즈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I하고 이제 J가 있잖아요. 5, 6 이렇게 봅시다. 그렇죠? 요거에 이제 I하고 이제 J가 그냥 각각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매트릭스라고 치면은, 얘네가 I가 뭐 0, 1,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J가 0,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JI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트랜스포즈라는 의미는. 그래서, 그거를 좀 연상을 하면서, 7, 2을, IJ로 지금 인덱싱이 되어 있는데 내가 JI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뭐를? 위에 선언한 얘를. 그러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이제 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밑에 있는 방식으로 이제 되게 이상하게 할 수도 있죠. 두 번째, 행렬 곱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하고 나누기 6 하면은 이렇게 3 곱하기 2 매트릭스 같은 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3 곱하기 2 매트릭스하고 뭘 하지? 2 곱하기 1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텐서를 만들어주고, 얘는 이렇게만 할까요? 2.0 이렇게 하고 이 쉐입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얘를 이렇게 횡렬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요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얘가 갖고 있는 디멘전이 이제 IJ고, 그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디멘전이 이제 JK라고 할 때 출력이 이제 IK가 이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에 곱셈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쓸데없어 보이죠? 이때 쓸모가 있어요. 지금 하는 예제. 제가 이제 이미지의 쉐입이 보통 IJ가 있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픽셀을 의미하는 인덱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채널을 의미하는 인덱스가 있는데 그 채널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변환할 때 되게 유리합니다. 텐서 제로 몇 개 하죠? 4x4니까 한 16개 정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리쉐입을 해줍시다. 리쉐입 44 이렇게 하면 이제 R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레드를 만들고 그린을 만들고 블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0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내가 빨갛게 보고 싶어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더하기 1.0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R은 다 이제 숫자가 1이 들어가 있고 G는 0이 들어가 있고 B는 다 0이 들어가 있죠. 얘를 우리가 그 PALT 여기에서 이제 보려면은 뭐 물음표 콤마 이제 3 요러한 이제 디멘전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R, G,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뭐가 이제 나오게 되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는 이제 4, 4, 3의 디멘전을 갖고 있는 애인데 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토치 텐소로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채널이 앞에 가도록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3,44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어떤 그 이미지로 이제 봤을 때 정확하게는 이제 요렇게 저장돼 있겠지. 리쉐입 1 1 3 4 4 옵저베이션도 이제 디멘전을 하나 써야 되니까 요렇게 이미지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얘를 요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출력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엔 얘는 이제 쉐입이 1344인데 이거를 리쉐입 해줘가지고 1은 이제 없어지고 443 요렇게 이제 리쉐입 해주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쉐입이 이제 요렇게 되고 그래서 얘를 PLT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미지가 깨지죠. 이게 이제 깨지는 이유가 우리가 그 원하는 방식대로 리쉐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지금 리쉐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다 핀 다음에 디멘전을 그냥 443 순서로 그냥 재조합을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정리되어 있기를 바라는 형태는 사실 이 형태란 말이죠. 여기 이제 밑에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 뭐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왼쪽에 일이 쭉 들어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R 채널에 대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아니고 우리는 요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얘를 토치 얘의 디멘전이 지금 뭐냐면은 옵저베이션 그 다음에 채널 IJ 이런 식으로 돼 있나? 잠깐만요. 그쵸? 여기 옵저베이션 1개, 그 다음에 채널 3개, 그 다음에 IJ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IJ의 채널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PLT IM 슈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미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그 이미지 변환 같은 거를 하거나 이제 이 2디멘전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거 쓰면 됩니다. 트랜스포즈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점 T 하고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면 되고 내가 이제 곱하는 거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우리가 행렬 곱하듯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다차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이제 애매하고 내가 이제 원하는 게 딱딱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음에는 엠리스트 자료를 불러와서 적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코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소개를 했던 코드라서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엠리스트는 이제 숫자들이 이미지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요거 이제 숫자 0, 그다음 숫자 1, 그다음 숫자 2에 해당되는 애들을 모아갖고 이렇게 묶어준 것이죠. X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테스팅이라는 폴더에 있나 본데, 요거를 이제 XX라는 거로 묶어줬고, 그 다음에 Y는 뭐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요거를 안 했네.
하긴 했는데 이거 한 번 딱 보여줘갖고 아마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게 y거든요. 그러니까 0이 의미하는 거는 그 숫자 0을 의미하고 말 그대로 y 숫자 1은 이제 그 라벨이 1을 의미하고 2를 의미하는 거는 이제 숫자 2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는 이제 분석을 하기 힘드니까 원하는 인코딩 형태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려면은 물론 코드를 짜면 돼요. 뭐 이제 딕셔너리 만들어 갖고 이제 매핑을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토치에서 좀 더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펑션화 원핫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쓰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고 했죠.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그 맨 왼쪽에 1이 있다라는 거는 그 첫 번째 클래스라는 의미고 맨 마지막에 1이 있다라는 건 이제 세 번째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클래스가 숫자 0을 의미하고 세 번째 클래스가 숫자 2를 의미하죠. 뭐 요거는 이제 그거 이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첫 번째 클래스가 모자, 두 번째 클래스가 뭐 자전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쭉 정리를 했는데 정리된 거를 딱 보니까 X의 디멘전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의미하는 거 얘는 이제 옵저베이션의 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채널의 숫자인데 채널의 숫자가 1이라는 거는 흑백 이미지라는 거 의미하고 2828이라는 거는 28 곱하기 28의 픽셀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X는 지금 플러스 32로 되어 있죠. 얘가 이제 인트로 되어 있다면 학습이 안 되겠죠. 토치에서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플러스로 잘 들어가 있고 y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옵저베이션 숫자 3이 의미하는 거는 클래스가 3개 있기 때문에 원하드 인코딩 돼서 지금 디멘전이 3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테스트 셋이네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이 18623개 있고 테스트가 3147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디멘전은 설명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이게 2라고 쳤을 때 시그모이드를 걸 수도 있고 소프트맥스를 걸 수도 있었는데 얘는 이제 클래스의 숫자가 3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걸어야 되겠어요. 토치에는 컨브 2D 받아주고 인풋 디멘전은 1이죠. 흑백 이미지니까. 그 다음 아웃풋은 얼마로 할까? 한 16개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윈도우 사이즈인데 뭐 2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할지? 이렇게만 합시다. 그 다음에 렐루를 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리니어 트랜스폼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게 그 액티베이션을 이제 똑같이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약을 해줘야 되니까 맥스풀 2D 요걸 이제 써가지고 요약을 해주는데 요약을 할 때도 윈도우 사이즈가 필요하죠. 투투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거를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핍시다. 여기가 이제 2D 파트를 컨트롤하는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1이에요. 그 네트워크 1을 통과하면 X의 디멘전이 얼마가 나와요? 어렵죠 이거. 자 X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통과하면 이제 커널 사이즈가 2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그냥 그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저는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처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첫 번째 옵저베이션을 이렇게 뽑으면 쉐입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로를 하나씩 더 넣으면은 이미지의 그 옵저베이션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0, 1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옵저베이션 두 개가 이제 뽑히게 되는 이러한 문법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집어넣어요. 네트워크 1에. 그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네. 네트워크 1. 이렇게 되죠? 여기 쉐입을 봅니다. 2704네. 그쵸? 피처가 2704네. 그럼 이제 네트워크 2는 그냥 이렇게 할까? 토치에는 리니어 2704. 이런 거를 계산해 줘야 되는 게 되게 귀찮죠. 이게 그 케라스는 요거를 그냥 해주는데 사실 얘네는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 숫자를 명시해 갖고 여기에 써줘야 돼요. 좀 더 명확한 대신에 우리는 좀 더 피곤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1,3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3이 의미하는 거는 그 여기
이제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이제 세 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로스 펑션은 토치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원래 개념상으로는 소프트맥스를 걸고 해야 되는데 이 손실함수의 마지막 층에 있는 활성함수인 소프트맥스가 그냥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야 됩니다. 옵티마이저. 그나마 여기 네트워크하고 손실함수 같은 거는 약간의 생각을 하는데 옵티마이저는 그냥 큰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담 쓰면 됩니다. 네트워크 파라미터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 이것도 물음표 할까? 물음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를 하고 싶은데 스텝 1 같은 경우는 y햇은 네트워크 이제 x가 되고 로스는 로스 펑션의 y햇, y가 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GPU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지금 x하고 xx, y, y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ds라는 거를 만들고 dl이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ds는 x하고 y에 이렇게 투플을 넣는 거고, 그렇죠? dl은 뭐를 입력으로 넣냐면 ds를 입력으로 넣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학습할 때는 얘만 필요하긴 한데, 그냥 개념적으로는 xx, yy를 넣은 ds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입력을 하는 또 새로운 DL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그래서 일단 요거를 구현을 해보면은 토치 유틸 데이터 텐서 데이터셋 x, y를 넣고 ds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제가 x, y를 넣어서 ds를 만들었다는 거에서 1이라는 걸 쓰고 여기는 xs, yy로 나중에 이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요거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요거는 실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학습할 때는 얘만 갖고 할 거니까. 그다음에 dl1이라는 거를 만들 건데 토치 유틸 데이터 로더 하고 ds1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ds2는 선언 안 됐으니까 에러가 나고 노드 주석이 되면은 이렇게 에러가 안 나겠죠. 이게 그 지금 제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스텝 1, 2, 3, 4로 구분했는데 분석의 단계로 좀 크게 봤을 때 이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게 스텝 1 데이터의 정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이죠. 그쵸? 스텝 3 학습을 하는 과정 학습을 하는 과정 혹은 이제 적합을 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갑자기 왜 느린 것 같지? 불안하게 요거는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보통 이제 뭐 학습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선언하는 코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로스 펑션이나 옵티마이저 이런 것도 이제 학습에 필요한 어떤 재료 같은 거를 선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평가 단계입니다. 스텝 4 평가 단계. 그래서 요거를 내가 그 GPU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귀찮긴 한데 네트워크를 일단 쿠다를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배치 사이즈를 몇 개로 할까? 한 128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배치 사이즈가 1이면은 여기에 옵저베이션들이 XY의 옵저베이션들이 하나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XI, YI in DL 이러한 이제 그 노테이션이 되게 말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배치 사이즈가 1, 2, 8이면은
XI들이 이제 1, 2, 8개만큼 있다라는 의미가 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편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포문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고, 그럼 이게 여기는 XI가 돼야 되고, 그쵸? 이거는 뭐 생략을 해주고 애매하니까 이렇게 넣어줘도 똑같은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YI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네트워크는 여기 위에서 쿠다로 보냈으니까 얘도 쿠다로 가야 되겠죠. 해주고 투 쿠다 땡땡 이렇게 해주고 쭉 하면은 적합이 될 겁니다. 안 되네요. 몇 번 할까? 한 번만. DL1이네요. 여기 DL1. 적합이 됐습니다. 적합이 된 결과를 보면 이제 네트워크를 X를 넣어갖고 이게 어떠한 값들이 나오는지 보면 되죠. 이게 이제 트레인이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에 대해서도 요거를 실행을 하면 되는데 얘를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쿠다에 있고 얘는 CPU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요거를 내려줘야 됩니다. 귀찮죠. 뭐가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9라는 거는 세 번째 클래스의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요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요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클래스가 이제 요 다 2로 지금 예측을 했네요. y는 지금 원화수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똑같이 arg x exit 빼기 1을 해주면은 0, 0,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벨이 0이고 그 다음에 라벨이 이제 2인 이러한 상태로 이제 되어 있겠죠. 그래가지고 얘하고 뭐예요? 얘하고 이제 비슷할수록 잘한 거잖아요. 잘 못했잖아요. 그쵸? 요거를 플롯 시켜주고 미누시 해주면은 에큐러시가 나오는데 그냥 찍은 거네. 30%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F폭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 정도. 원래 이렇게 오래는 안 걸리는데 이상하네. 어, 5로 해도 똑같네. 31.99. 왜 이러지? 잠시만요. 일단 GPU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았고, 이게 제가 아까 쓰다가 와가지고 여기 그 총 메모리가 요건데 이만큼이 지금 이미 점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커널 켜져 있는 거를 다 끄면 됩니다. 꺼주게 되면은 콜앱은 지금 당장 깨끗하겠지. 26으로 확 줄어들었죠. 다시 붙이고
금방 돌아가네. 메모리가 적으면은 얘가 막 올렸다 내렸다 그런 거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오래 걸립니다. 빨리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F4가 아마 1번 정도만 해도 31.9였는데 두 번 돌리니까 똑같고, 세 번 돌리면 36이 되고, 한 네 번 돌리면은 49가 되고, 다섯 번 돌리면 86. 한 다섯 번 돌리니까 괜찮네요. 이건 이제 돌릴 때마다 여기에 있는 게 좀 달라지니까 토치, 매뉴얼, 시드, 4365 이렇게 시드를 잡아주면은 돌릴 때마다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한 10번 해야 되겠다. 10번. 그럼 이제 95%가 나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트레인에 대한 거고, 테스트에 대한 거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XX로 바꿔주고 YY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테스트에 대한 거죠. 그래서 프린트 F 스트링으로 이게 트레인 이렇게 하고 요거는 내가 트레인에 있는 애큐러시를 보는 거고, 원래 이제 테스트라고 써도 괜찮은데 우리가 사실 이거는 갖고 있는 데이터고 내가 이제 학습을 잘 했는지 좀 검증을 하기 위한 용도니까 제가 그냥 밸리데이션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두 개 출력하면은 트레인에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은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0.9인데 약간 다르긴 하네요. 요거 소수점을 좀 조절을 해주면은 4F 정도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8 정도로 할까? 너무 이제 높은 것도 싫어가지고요, 제가. 8 정도로 할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저번에 했던 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복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요 스텝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 그 다음 스텝 2, 스텝 3, 요거는 이제 스텝 4에 해당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쪽으로 코드가 이제 몰려져 가지고 좀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코딩 형태로 이제 X하고 Y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말고 Y를 원하는 코딩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 원하는 코딩 하기 전에 요거를 그냥 그대로 Y로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YY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릭이 데이터 타입이 인트로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그냥 클래스를 의미하는 숫자구나라고 얘가 알아서 판단해서 원하는 코딩 한 다음에 그냥 알아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에 있는 타입이 플롯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그 클래스를 의미하는 숫자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이제 n 그러니까 랭스에는 벡터로 y를 그냥 입력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타입을 인트로 잡아주고 그냥 이제 정직하게 n,3인 원하는 코딩 된 형태로 y를 그냥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플롯으로 잡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여기에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게 더 엄밀하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요거를 이제 새로운 y, 그 다음에 요거를 새로운 y로 두게 되면은 데이터 이러한 형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x하고 xx는 똑같은데 y가 원래는 이러한 디멘전을 갖고 있고 3, 그러니까 클래스의 숫자가 이제 3이니까 3인 플롯형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랭스가 18623인 인트형으로 좀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YY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 코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아무것도 안 바꿔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로 내가 Y를 넣어도 이 코드가 그냥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시드까지 똑같으니까 결과까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안 나오네 또. 아이씨, 뭐지? 요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이걸 할 필요가 없고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니까 스텝 1, 2, 3은 이제 똑같고 마지막에는 이미 얘가 그냥 인트용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9410, 9431, 9410, 9431,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A보다 B 코드를 쓰기를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A라는 코드가 좀 더 맞죠. 그게 더 맞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B라는 코드가 훨씬 쓰기가 편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엠리스트가 사실 뭐 CN을 쓸 필요도 없죠. 예, 저번에 그 784개의 피처로 쭉 펼친 다음에 그냥 1층 아니 근리층을 하나 둬 가지고 신경방을 만들어도 잘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엠리스트는 이제 너무 좀 이제 지루한 면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또 이제 너무 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특이한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패션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 불러오는 코드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어떤 수업에서 시험 문제로 됐다. 이거 불러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엄청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 같은 거는 지금 요거는 제가 그 CSV 형태로 저장을 해놔갖고 일단은 이렇게 불러왔다고 치고 이 코드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X0이 의미하는 거 이제 첫 번째 옵저베이션일 텐데 1,28,28 엠리스트랑 똑같네. 저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습니다. 얘를 이제 리쉐입 28, 28 이렇게 이제 해줘도 되는데 연습을 위해서 해주면은 채널 IJ로 되어 있는데 그냥 IJ 이렇게만 바꾸면 되겠죠. 아니면 IJ 채널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를 X0라고 하게 되면 뭐가 이제 바뀌게 되고 PLT IM show 해주거나 뭐가 나오는데 이거 티셔츠 같죠? 티셔츠 그쵸? CMap 이러면 좀 더 이제 흑백 이미지 같이 보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거로 뽑아볼까? 이 신발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패션, 뭐 신발이나 티셔츠나 모자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셋이고, 그거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이미지화한 게 아니고 어떤 이제 물체 같은 거를 이미지화한 거예요. 제가 돌려본 바로는 하여튼 엠리스트보다 패션 엠리스트가 약간 더 어려워요. 한 정확률이 그래도 좀 뭐 1% 2% 이런 거보다 좀 많이 차이 났던 것 같아요. 한 4, 5% 차이 났던 것 같은데 똑같은 모델 대비. 아무튼 이미지가 어떻게 생긴 거는 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고 보니까 Y 형태도 우리가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트형으로 되어 있고 이건 트레이닝에 6만 개, 그 다음에 테스트에 1만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복사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네트워크 써갖고 그대로 학습시키면 일단은 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루루 이거 틀렸거든요. 근데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갈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요게 3이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3인 이유는 그 원래 엠리스트에서 제가 숫자 0, 1, 2에 해당되는 것들만 했는데 지금 y는 몇 개 그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보니까 여기에 y를 to list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set을 걸어주면은 유니크한 것들만 나오는데 0부터 이제 9까지 있으니까 클래스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0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자가 0번이고 뭐 신발이 1번이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튼 여기 0, 1이 의미하는 건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10개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갖고 여기를 10으로 바꿔줍니다.
왜 이러지? 잠시만요. 쿠다? 쿠다가 무슨 상관이지? 오씨. 쿠다가 상관없는데. 뭐지? 아, 이게 시드로 잡으면 안 들어가는구나. 죄송합니다. GPU가 뭔가 재설정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돌아갈 텐데. 일단 GPU 쓰지 않고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안 되네. 껐다 켜야 되겠다. 식으로 바꿔주고. 제 컴퓨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커널을 껐다 키니까 그대로 실행이 돼가지고 트레인에서는 91%의 에큐러시가 나왔고 밸리데이션은 이제 88%, 그러니까 약간 떨어졌죠. 아까는 90, 90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적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그 토치로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패스트 AI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요 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코드가 위에랑 약간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DS를 이제 하나 하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를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두 개만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트레인에 해당되는 DS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밸리데이션 검증용으로 해당되는 DS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DLS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DL들의 복수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 로더 말고 로더3라고 있는데 이거를 DL1이랑 DL2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 로더를 이제 집어넣어요. 첫 번째 데이터 로더는 트레인에 해당되는 데이터 로더이고 두 번째 데이터 로더는 이제 그 밸리데이션에 해당되는 데이터 로더입니다. 요거를 넣어주고 학습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이제 그대로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옵티마이저는 이제 메모 똑같으니까 요거는 그 선언을 하지 않고 일단 여기까지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고 하나씩 봅시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학습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설정을 하는데 여기까지 설정하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학습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 학습을 하는 단계가 이제 되게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패스트 AI를 써가지고 러너를 만들 때는 보통 이제 러너라는 게 있어갖고 뭐 파인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10이라고 쓰면은 10번 이제 돌고 이렇게 끝났었잖아요. 그래서 삑, 10 이렇게만 그냥 쓰고 싶어요. 여기에서 러너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죠. 러너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패스트 AI에 있는 함수인데 이러한 그 문법에 따라서 만들면 됩니다. 요거를 좀 컨닝을 하면은 DLS는 우리가 이미 선언한 DLS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이것도 우리가 이미 들고 있죠. 요거를 이제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모델을 먼저 넣어야 되겠네. 모델은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모델은 네트워크, 위에 만든 요 네트워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함수 형태로 뭐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의하지 않으면 알아서 그냥 아담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매트릭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선언을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만 하고 그러면 뭐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진 애를 러너라고 이제 저장을 해준 다음에 요거를 해주게 되면은 적합이 돼요. 잠깐만요. 잘못 멈췄다. 여기에 469라는 거 보이시나요? 469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배치 사이즈를 128로 잡았잖아요. 그쵸? 근데 X의 쉐입이 얼마예요? 6만 개잖아. 배치 사이즈 128로 잡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468.7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69번이 돌아야지 한 웹복이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469라고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 220번째 배치가 지금 돌고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겠죠. 다시 실행하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만이라고 되어 있죠. 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왜 나왔냐면은 XX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트레인,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은 쉐입이 만 개죠. 그쵸? 그래갖고 요거는 지금 배치 사이즈가 여기에 1로 설정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5000으로 설정을 한다면은 여기에 만이라는 숫자 대신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2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두 번 돌면 끝나니까. 한번 그것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아이씨, 안 되네. 잠깐만요. 2 말고 몇 개? 1000으로 하면 10이 되겠지? 너무 빨라가지고. 안 되겠다. 100. 와, 이것도 되게 빠르네. 이 순간적으로 100이 아까 보이긴 하거든요. 너무 빠르다. 이거 갑자기 빠르지? 톤 보이죠, 지금? 그쵸? 1000. 요런 식으로 돕니다. 그래서 사실 테스트에 있는 거는 그냥 뭐 만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딱 돌고 끝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폭이 진행될수록 뭔가 트레인 로스도 줄어들고 밸리데이션 로스도 줄어드는데 이게 애큐러시가 얼마냐 모르겠죠. 그렇죠? 이 학습 과정에서 애큐러시가 얼만큼 이제 향상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매트릭 애큐러시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거 스트링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패스트 AI를 열면은 이제 이렇게 그 accuracy라는 함수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자체를 넣으면 됩니다. 요거를 넣게 되면은 이제 쭉쭉쭉쭉 accuracy가 나오는데 82부터 시작해갖고 87, 88 뭐 해서 쭉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네트워크에다가 뭐를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러너라는 거를 만들어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이 러너에서 내가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거를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러너를 만들 때 여기 모델이라는 거에다가 네트워크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델이라고 치게 되면은 네트워크를 제가 짠 네트워크 여기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이렇게 하고 보면 이거 옵티마이저에 넣을 때 그 문법이죠. 그렇죠? 여기 네트워크니까 이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너레이터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보려면 요게 이제 그 리스트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원소들을 굳이 왜 보냐? 이게 쿠다에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쿠다로 뭔가 보내주고 그러한 과정 없이 패스트 AI가 알아서 이제 쿠다로 올려주고 배치를 이제 잘 정리해갖고 해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복잡할까봐 드랍아웃 같은 거는 여기서 뺐는데, 만약에 드랍아웃을 쓰면은 네트워크 모드를 이제 그 트레이닝 모드하고 이밸루에이션 모드하고 이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또 사용하면서 우리가 써야 되죠. 그런 것들도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해줘서 좀 편리합니다. 아무튼 지금 얘는 파라미터들이 쿠다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CPU로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샥샥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트레이는 에큐러시가 얘는 이제 찍혀 있지 않고 여기 있는 에큐러시가 마지막에 87.96이었는데 이 87.96%의 에큐러시에 해당되는 거는 밸리데이션에 해당되는 에큐러시죠. 그럼 요게 스텝 4가 되겠고, 합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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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패스트 AI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코드가 한 세트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수업 정말 지어짜면서 그 렉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에 항상 쫓기면서 잡담 거의 안 하는 원래 이제 다른 수업도 그렇긴 한데 이 수업은 진짜 잡담도 거의 안 하고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있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책이에요? 만화책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딥러닝에 이제 해당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역사, 그 뒷이야기 이런 거를 만화로 폈습니다. 제목이 이제 되게 친숙하죠. 압도적 무공이라는 거 이제 뭐 무술 같은 거를 할 때 그 실력이 되게 우수하다. 그래서 이 그 텍스트에서는 알렉스 넷이라는 게 뭔가 이제 퍼포먼스가 우수하다라는 이제 뜻으로 쓰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딥러닝을 대중들한테 이제 알린 사건은 알파고가 이제 보통 많이 꼽히는데, 그 전에 이제 학자들한테 그 딥러닝이라는 게 좀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준 계기가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뭐 대륙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뭐 그 판이 이루 말하는 거네. 대륙은 원래 하나다 이러면은 뭐 약간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제프리 힌튼이라는 제가 이제 예전에 소개한 바 있는 그 딥러닝의 거장이 그동안 우리는 뭐 ICML이랑 닙스 등에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입니다.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리젝이 됐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십 년 동안 포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상 소감을 이제 막 말하는 2018년이네, 그렇죠? 2018년에 이제 튜링상을 받았는데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딥러닝이 이제 확 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딥러닝이라는 게 없었냐? 있었어요. 이미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논문이 좀 허접했냐? 아니요. 좋은 저널에 막 실렸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러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연구를 위한 연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우리 연구를 안 알아주지? 그러니까 그 이거 이 교수님 여기 대학원생 교수님이 우리 연구를 왜 안 알아줄까? 교수님 우리 뭐 딥러닝이 현실 문제도 잘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이 대학원생이 뭘 제안하냐? 이미지 분류 연구를 위해서 뭔가 그 이제 그 CIFA라는 데이터셋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연구실에서 쓰는 데이터를 갖고 뭐 했는데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지금 할 게 아니고요. 여기 그 저기 어떤 이제 교수가 페이페일이랑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 1000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는 이미지 세트를 제공해서 요거를 이제 분류하는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갖고 딥러닝이라는 게 그 유용하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고는 뭐예요? 그냥 공모전 한번 나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만 하지 말고 이게 실제 문제도 잘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뭐 공모전 같은 거 좀 나가봅시다. 그러니까 뭐 그러냐? 뭐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1에 대해서 우승한 모델이 SVM이라는 모델일 거예요. 아마 그 통계학과는 기계학습에서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SVM이라는 그 기법이 우승을 하는데 이때 이제 액큐러시가 74% 그러니까 에러율이 25점 뭐 얼마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2등은 한 60%밖에 안 됐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74, 73 여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근소한 차이로 이제 1등 같은 게 이제 결정이 되죠. 아마 캐글 같은 거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1% 바뀌는 게 되게 힘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와 이게 74인데 이번에 우리가 나왔고 막 75 정도를 이제 넘겨보자 이런 거로 목표로 나왔겠죠. 어,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게 이때 들고 나온 모델이 CNN입니다. 이때 들고 나온 게 이제 CNN인데 CNN이 이제 그 파라미터를 학습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아이디어가 GPU를 쓰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합니다. 여기 이때는 GPU를 2개 썼어요. 이거를 이제 GPU를 쓴다라는 거가 아이디어 첫 번째 있었고 또 오버피팅에 대한 이슈도 제가 설명을 했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랩실에 뭐 내가 해결했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냐 다 계산하지 않고 대충 계산했다 드랍아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드랍아웃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뭐 이제 다 계산하고 대충 계산했다 좀 버리면서 원래 이제 식물 같은 거를 키울 때도 막 가지를 잘 잘라주고 솎아내면은 더 잘 자라.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작가님이 넣은 이제 그 드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은근히 랜덤 포레스트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언어죠. 그거랑 아이디어가 좀 비슷하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나온 발명품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저는 세트에서 다 나왔습니다. 렐루를 또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쓰는 웬만한 그 획기적인 틀 같은 게 여기서 이제 다 정립이 된 거죠. 이거는 힌튼 연구실에서 나온 건 아니고 요스와 벤조라는 이제 다른 이제 그 거장이 있다고 했죠. 그 연구실에서 이제 나온 어떤 이제 사람이 제안을 한 건데, 렐루를 써보니까 이제 좋다. 그래갖고 렐루로 바꿔갖고 학습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1% 향상도 보통 어렵거든요. 근데 얘네가 10%를 향상시킵니다. 그래갖고 그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뭐 1년에 1%씩 올라갈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는 이제 그 기계의 한계가 와가지고 뭐 80%로 넘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거를 상상하던 때 갑자기 그냥 말도 안 되게 10%를 향상시키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되게 드라마틱하죠. 사람들이 좀 무시를 많이 했던 어떤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방법이 이게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10%가 향상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이제 연구가 좀 많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대박 난 거죠. 여기는 이제 오픈 AI. 옛날에는 오픈 AI가 그냥 뭐 하는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알죠. 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학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그냥 시험 문제 낼 거는 아니지만 밑줄을 치라고 하고 싶어요. 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써보니 좋네요. 이게 이 연구를 그 뭔가 관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렐루가 좋다라고 설명한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로지스틱을 할 때 취업이 이제 되는 확률이 항상 증가하는 거 아니다. 올라가다 꺾이면 어떡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렐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렐루가 나온 다음에 제가 짜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렐루가 좋은지 한번 써보자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고 실험적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 거에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구가 이론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뭐 그러니까 로스 펑션 정의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써보니까 좋은데 렐루가 이제 좋은 이유는 그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게 미분이 빠르고 여기에 0으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피처를 좀 어떻게 정리해주는 효과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요런 거를 사람들이 의식하고 렐루를 썼겠구나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보고 좋은 거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우리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왜 16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6도 해보고 17도 해보고 20도 해보고 뭔가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쭉 트라이를 해보다가 어떠한 그 숫자들의 조합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걸 그냥 발견을 한 겁니다. 아무튼 요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한 이유는 알렉스 넷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한번 이제 그거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사용된 아키텍처랑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요건 좀 끊었다 할 건데 그 전에 요거 이제 본 데이터죠. 그러니까 그 연구실에서 원래 이제 자기들끼리 요런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이제 하려고 했던 그 CIFAR10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요 코드를 이용해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잠깐 쉬고 요 코드도 이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헤매가지고 쉬는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요.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